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은 제가 친구들 만나느냐고 영상을 못 찍었고, 네, 지금 찍습니다. 자, 토요일에 찍으면 이렇게 해외장이 어떻게 끝난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해외 빅스 공포지수 차트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내려갔는데, 이제 뭐 더 뚫고 내려갈지, 다시 뚫고서 내려가면은 여기서부터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기도 한 모습이고, S&P 500은 고점에서 아래의 꼬리 소 음선은 네, 약세 신호로 보시면 되겠고, 뭐 상단에서는 그 높은 상태에서는 저기 무슨 일봉이 나도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심리드가 50이고 다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미니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선물은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엊그저께 1조 6천억이나 들어왔는데 또 3,500억이라는 많은 돈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530억을 샀다. 그래서 뭐 다음 장에도 다음 주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선물은 계속 사더라도 현물은 매도를 해서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테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거니까 또 종목 테마 장세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는 코스피는 지금 4거래일째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아래 윗꼬리 소양선은 뭐죠? 네.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었긴 하는데 전고점을 뚫긴 했는데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저 안에 항상 그 교차점이 제가 매도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안에가 제가 봤을 적에는 저 481선 저기 분홍색 선 요 안인데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찔끔 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안 하시거나 뭐 잘 하시는 것이고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종목 택마 장세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매수 신호니까 이렇게 매수 신호 났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단 매수 신호가 났으니까 신호가 나고 있는 중이니까 올라간다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월화 수요일까지는 좋다가 수요일 후반이나 목요일부터 나빠질 거로 예상은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목 테마 장사를 잘 하시길 바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째 단기 매도권 십자 아래 윗꼬리 소 양선인데 윗꼬리가 더 긴 십자 양선 단기 상투권 신호죠 이게. 그래서 코스닥은 올라가더라도 요 추세를 맞고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를 돌파하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다 매수 신호가 나기 때문에 그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종목 테마 장세를 잘 이어나가시면 되겠고, 주봉이 딱 지금 가는 게 아니죠. 주봉이 파라볼릭이 딱딱딱딱 내려오면서 이게 다음 주도 빡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많이 가봤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여기 파라볼릭 상단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갈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돌파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더라도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선물을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종목 테마 장세 나가시면 되고 쭉 떨어질 적에 경계하시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목요일에는 제가 폭발한다고 말했고, 금요일도 선물이 1조 6천억 엄청나게 들어온,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폭등을 했더라. 네. 선물은 코스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네. 코스피가 이렇게 갭떠서 많이 갔고, 뭐 코스피 해당도 하지만은 코스닥도, 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코스피보다는 좀 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을 보시면은 일단 인버스부터 볼까요? 코스닥 인버스. 레버러지는 뭐 갖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가 이렇게 매수 신호 보낼 적에는 원래 단기 지표만 쭉 있고 나머지 올라오다가도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많이 50인 상태에서 계속 횡보 등락했죠. 그러니까 이때 딱 가면서 얘는 심리드도 50 이상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스닥은 뭐 올라갈, 아까 코스닥 차트에서 뭐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조금 더 돌파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인버스는, 그런데 인버스는 또 추세 하단에서 딱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꼬리소 양선. 좀 길게 볼까요? 길게 보시면은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추세가. 네, 이게 아니고, 네. 네. 요 정도가 추세를 보입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전 저점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것이고 딱 저 바닥은, 네, 저 아래.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가 아마 반등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지금은 지지했다가 지지는 했는데 떨어지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오다가, 인버스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하다가 내려오든지 그냥 내려와서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네.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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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종목으로 보시면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다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으니까 일단 사보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파라볼릭 헬스케어는 파라볼릭 저항인데 단기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왔고 심리드는 50 이하고, 그래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5일선이 지금 우상향으로 일단 돌려졌습니다. 여기도 돌려졌다고 떨어졌죠. 파라볼릭도 전환됐는데, 네. 여기도 매수 신호 나왔는데 지지권을 살짝 이탈하고 들어 올렸으나, 네, 여기는 여 위에 고점 지지권이니까 거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적은 거고, 네, 여기도 지지권인데 여기는 그 위에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떨어졌고, 지금 거의 마지막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네. 아마도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쌍바닥 치고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셀트리온 이 헬스 제약을 많이, 네, 이 3인방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조 지표가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심리도, 자, 여기서부터 심리도 좋고 적산병 나오고, 네. 어제 장중에 추천드리고 이날도 추천드리고 내려오더라도, 네, 요거 파라블릭 깨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조 지표가 좋을 적에 딱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저 같으면은 한 15% 정도 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3인방 받고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셀트리온 제약을 첫 번째로 하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파미셀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 파미셀은 일단 단기 지표만 매수 신호를 보내고 네, 요럴 쪽에 이렇게 다 매수 신호 보냈는데 단기만 매수 신호 보내고 심리도도 50까지 올라올 적에는 갈지 말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5일선도 우상향 돌려주고 적산병 나고 했는데 파라볼릭 저항받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이 내려오기보다는 한 요정도 내려와도 5일선이 깨져도 한 요정도 깨졌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고 뭐 내일 뭐 이렇게 올라가서 네, 매물대까지 딱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매수신은 보내고 심리도 50 이상이고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냥 떨어지든 올라가든 홀딩 하시면 되겠고 단기는 저기 매물대 부분 기간을 100을 놓고 보고 매물대가 8,400, 8,500원 네, 그 위아래로 매물대인데 네,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홀딩 하시거나 절반만 파시거나 중장기는 홀딩이 낫겠습니다. 월봉도 다시 5개월 회복하는 모습 회복 시도를 하는 거지 회복한 게 아니고 아무튼 지금 주봉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파라볼릭 하단 지지받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홀딩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중간히 떠 있어 가지고 이게 지지받고 갈지 721선 저희 5천원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지금 심리도 50 주봉도 50 상태에서 쓰리바닥 치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떨어지면은 매도 후 재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보시고서 여기서 지지받으면은 뭐 무조건 뭐 올인 하셔야죠. 네, 여기서 지지받으면은 원래는 지지만 받으면은 올인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갈 적에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지지받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지지받고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뭐 지금 장이 좋으니까 네, 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가면 어디까지 가나. 제 생각에는 저기 60주선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60주선까지는 갈 듯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다가 네, 딱 정고점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빵 세워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호산업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 금호산업 주봉도 지금 60 120, 240 주선이 정별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국이고 지난주에 아래 윗꼬리 소양선인데 윗꼬리가 짧고 거의 아래꼬리 소양선이죠. 이렇게 길게 보면은 거의 아래꼬리 소양선 형태입니다. 저런 거는 강세 신호죠. 강세 신호.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느닷없이 빵빵 갔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인데 이때는 보시면은 이게 120주선이 일단은 우상향으로 누워 있고 갑자기 흔들고 간 거고 지금은 약간 우하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항받고서 이렇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매집을 해서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 이 윗꼬리의 절반까지는 갔다가 밀렸다가 더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실적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지금 아래 윗꼬리 소양선 강세 패턴형이죠. 바닥권에서 파라볼릭 전환되고 매수 신호층 보내고 있고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보실 분들만 부채는 좀 많기 때문에 사보실 분들만 사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일부만 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기회 봐서 더 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래 기법이 뭡니까? 네. 5일선 첫 해보고니까 5에서 10%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 지표가 보이니까 5에서 10%가 맞고 심리도는 50 이하기 때문에 5%가 원래 맞는 겁니다. 5% 미만 또는 10% 미만이 맞는 거고 10% 이상은 원래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거래가 늘고 단기 지표 매수 신호 보내고 5일선 회복 지지를 받고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해도 최대 15%가 정석입니다. 그다음에 A 프로제인 KIC 킥. 네. 제 생각에는 20주선, 21선 딱 찍고서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급등이 아니라 여기서 좀 상승 나오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충분히 기간 주장 보내고서 빵 운 좋으면 여기서부터 점상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거는 21선 손절 잡으시던가 뭐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렇게 요 추세를 깨고 내려갈 때 손절 잡으시는 게 낫겠고 중장기는 계속 보유 관망이 낫겠고 뭐 일단은 매도 신호를 보냅니다. 심리도 50 이하. 단기 지표도 죽으면은 일단 보조 지표대로만 해도 돈 번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시면은 물량을 절반 축소 깨고 내려가면은 전량 매도가 낫겠습니다. 깨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기도 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원래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얘는 어제 눌러주고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원래 올라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꼬라박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추세를 안 깼죠. 5일선 첫 이탈. 기관 금융투자에서 잠깐만요. 투신에서 깡총깡총 투신에서 100만 주를 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여기서 양봉 나면은 무조건 사야 되겠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장님께도 이렇게 3일째 막 올라갈 때도 여기서 일부 조금만 사셨다가 막 올라가서 아이고 더 살 걸 하셨다가 이때 또 어떻게 할까요 해서 뭐 돌파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질 거 가고와서 사시던가 아니면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할 거를 생각하시고 사셔라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5% 여기서 또 5% 샀으면 떨어지면은 이제 15% 20% 매수할 찬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지지받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120분 분위기를 보면은 딱딱 이제 쓰리바닥 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급등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안 깨는 거, 요거를 안 깨야 됩니다. 이 선을 그거를 잘 보시고 텔콘 RF 제약은 뭐 요거는 뭐 이제 끝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여기서 대량거래 터지고 여기서 호재 터지고 못 가니까 호재 터지고 못 가면은 못 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그래서 이거는 찔끔 가는 척 하다가 떨어지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잘 가죠. 잘 가니까 이때 심리도 50 매수 신호 보내고 요때 샀으면은 이렇게
이때가 얼마입니까? 7,000원에서 8,200원이니까 뭐 한 15% 이렇게 수익이 났겠죠. 볼린저밴드 하단 딱 매도를 하고 상단. 그래서 보조지표대로만 하더라도 돈 부자게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세 신호기 때문에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는 뭐 일부 매도, 절반 이상 매도. 그다음에 신규는 관망이 좋겠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일단은 이런 형태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빵 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파라볼릭 있고 볼린저밴드 있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항받고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항받고 내려오든 올라가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부터 딱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10% 15%딱 사보는 국면입니다. 일단 이거는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는가 심리가 50 이상인가 거래가 느는가 거래는 뭐 살짝 느는 것 같고 단기 지표까지 매수 신호 사박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 지금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은 뭐 승부수를 걸어봐도 되는 국면 20% 30%. 근데 승부수를 걸 때는 무엇을 보시라? 일단 2평이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막 갑자기 빵 가기도 하거든요. 2평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는 매수 신호 나올 적에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부수를 걸려면은 주봉이랑 월봉을 봐야 되겠죠. 주봉이 일단은 20주선은 약간 우하향입니다. 약간 우하향이고 심리도는 들어 올렸고 다 매수 신호죠. 근데 파라볼릭이 지금 하락 중이죠. 그러니까 급등할 적에는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이 딱 세워놓고 5개월서 안착하고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횡보등락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했다가 뭔가 이렇게 되면서 파라볼 내려면서 빵 세워주고 내려왔다가 빵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뭐 여기서 그냥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올라갈 적에는 이렇게 올라갈 적에는 여기를 요 안에를 매도권으로 생각하시고 절반 이상 매도하시길 바라고. 근데 이게 월요일날 급등 나면은 못 쫓아가는 것이고 월요일날 시가 이하 내려오고 5일선 근접 찍을 적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가 까짝까짝 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 신호가 안 보내죠. 그리고 5일선을 첫 회복은 했네. 그리고 이렇게 그린 예전에 그려놓은 추세 지금 딱 하단이거든요. 딱딱 원, 투, 쓰리 포바닥의 하단인데 지금 여기서 가기보다는 원래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5일선 회복 안착 매수 신호가 나올 적에 뭔가 이렇게 아래꼬리 소양선 뭔가 이렇게 강세 신호가 나올 적에 한번 사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보유 관망이나 신규는 5% 미만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봉이 파라볼릭이 하락으로 돼서 하락에 따른 데드 반등 중일 수도 있고 주봉 심리도가 이렇게 50 이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아니고 꼬라박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가더라도 그거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주봉 지금 하단이기 때문에 뭐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합니다. 도전은 그리고 월봉도 심리가 지금 50 이하로 내려갔죠. 내려갔습니다. 단기 지표도 매도 신호를 보내려고 있고 그리고 일단 바닥이긴 합니다. 일단 바닥이긴 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하시면 안되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강세 신호 나오면은 또는 급등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때 그냥 냅다 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갑자기 급등, 갑자기 급등, 뭔가 신호를 안 보내고서 갑자기 급등하는 양아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한빛스포츠도 지금 이렇게 M자형 형태에서 지금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5일선 회복 안착을 한 국면이니까 사야 됩니다. 오늘 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월봉이 볼린저 밴드 저기 파라볼릭 딱 찍고서 올라가고 있네. 2달 조정받고 3개월째. 그런데 이것도 보조 지표가 꼬라박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파라볼릭은 상승 중이고 주봉은 심리도가 올라오고 지금 아래 꼬리 소양선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나노메딕스는. 그리고 추세 바닥이 저기 주가가 바닥권이고 나노메딕스는 좀 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빛소프트가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메딕스보다는. 그런데 나노메딕스는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 얘는 너무 지금 급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얘는 이때는 해볼 만한데.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해. 지금 이런 일봉만 봐서는 나노미디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봉이랑 뭐 주봉을 보면은 이게 더 한빛소프트가 좋거든요. 이 안에서 매집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돌파하는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빛소프트는 안티드론 관련주로 또 게임 VR 관련주. 겨울이죠. 그러니까 게임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연봉도 파라볼릭 상 하단 딱 지지받고 지금 다시 하나 둘 3년째 5년 선 이탈한 지 3년째 반등 중에 있는 그런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 연봉을 보면은 이게 가더라도 찔끔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가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얘가 막 빵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엠바이오니아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원래 보통 당연한 게 아니라 보통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외바닥을 쳤고 쌍바닥을 쳤고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는 30% 50%까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여기서 쓰리바닥 치고서 가면은 무조건 갑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갑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갈 때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이게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저 위까지 갈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리바닥 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여기를 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량 매도 또는 한 7, 80% 매도 후 내려왔다가 충분한 기간 조정 후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영우 DSP는 부채가 2000%가 넘고 유보율도 마이너스였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보율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부채가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차트는 좋은데 부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는데 개잘가죠. 개잘 모양이 너무 좋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여기 저항이에요. 이제부터는 근데 조금 부담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보유가 낫겠습니다.
요 정도 갔다가 내려오면서 조정받다가 딱 저기 한 3,800원. 근데 이렇게 내려올 적에는 이 721선이 이렇게 내려올 적에는 여기까지 간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갔다가 내려왔다가 돌파를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만약에 한다 싶으면은 여기 721선 찍을 적에 매도하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일 단조는 매수신을 보내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해볼만 합니다. 쓰리바닥 쳤네. 그리고 한 1800, 1900원 위아래가 매도권 같습니다. 급등할 적에는. 그러면 내려오면 재무수에서 저 위까지 보는 종목이고, 이렇게 보면은 한 2,000원 이상까지 2,100원 정도까지 올라갈 모양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월봉도 그냥 그냥 올라갈 적에 한 요정도 한 2,300원 2,300원 위아래서 매도 치는 게 제일 좋은 연봉이라고 봅니다. 저기 월봉이라고 봅니다. 이게 빵 갈지는 어려울 것 같다. 종목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월봉 세종텔레콤 월봉에서 지금 모르는 거고, 주봉에서 아래 꼬리 아래 윗꼬리 소양선 뭐 괜찮고, 딱 5주선을 회복을 했네요. 심리도 50까지 올라왔고, 요 추세 하단에서 5일선 회복, 첫 회복이네요. 심리도 50 이상, 단기지표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10% 15%가 맞는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월봉 뭐 바닥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여기 286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분할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뭐 얘도 부채가 20%, 유보율이 10%. 이렇게 유보율이 부채도 없는데 유보율도 없으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뭐 승부수를 바닥바닥 하다가 깡통 차거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할 적에 그때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뭐 철도 회사를 사장이 북한에 다녀왔다가 철도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몇백억을 주고서 뭐 망하기 하겠습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경계하면서 조심조심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뭐 그렇 철도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대북 관계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 또 뻥뻥 쏘고 있는데 비건 대표 오고 있고, 뭔가 좀 한번 흔들고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얘는 대북주보다는 그냥 4세대 이동통신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대북주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철도회사 인수했는데 설마 안 움직이겠습니까? 다음에 파인디엔씨는 요때부터 신규 매수 계속 여기서 가다가 급등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급등 나왔죠. 뭐 급등보다는 상승이 나왔죠. 상승. 이때부터 계속 매수 관점, 매수 관점, 매수 관점. 오늘 또 매수 관점인데 오늘은 분할 매수입니다. 이제 좀 올라온 상태에서 아래 꼬리 소양선인데 밑에 꼬리가 좀 짧아가지고 안정성이 별로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겠고,
올라갈 적에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나 떨어지건 올라가든 홀딩이 낫겠고 홀딩이 좋겠고 파라볼릭도 전환되고 다 매수 신호 보내고 주봉도 지금 심리도가 50 이상인 상태고 20주선도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있고 월봉 20, 5, 20, 60이 5, 20, 50, 22 이평 밀집 상태에서 요럴 적에 하는 겁니다. 요럴 적에 여기 빵 세워져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쌍바닥 모양에서 못해도 여기 기준선까지는 가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해도 근데 이게 여기 뚫고서 이렇게 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갈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인데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70%.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한다. 여기 전고점 딱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팔고 그냥 가면은 또 절반 팔고 내려오면은 재매수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익 났을 적에는 챙기는 습관을 들으셔라. 그래서 그냥 가면 어떡하나? 그냥 안 갈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그냥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가는 이런 모양은 그냥 갈 적에는 어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면은 그냥 간다. 여기도 홀딩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먹고 파는 구간이라고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충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여기서 손절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딱 이만큼 올라가도 딱 매도권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칠 수도 있고 들고 그냥 들고 있는데 쭉 가가지고 안 여기서도 매도 안 해가지고 쭉 하락해서 여기서 매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 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개인들이 대부분이 올라가도 매도 안 하고 떨어져도 매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런 자리도 아니고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가면 항상 욕심 버리고 욕심 버리고 여기서 매도 후 다시 사시는 게 좋은 차트라고 봅니다. 저는 홈캐스트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라블릭이 내려오면서 저항 받다가 볼린저밴드 하단 찍고서 반등하다가 내려오면서 느닷없이 가는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런데 내려오는데 또 내려간다 싶으면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때는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때는 뭐 그래도 내려갈 수 있겠지라고 뭐 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또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우울해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그어놓긴 했는데 이게 각도가 좀 높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으면은 여기 지지했으니까 장기 추세를 그으면은 이거고 원래 바닥이 여기거든요. 바닥이.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지금 무슨 종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도 빵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가면은 여기서 상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계속 보유관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깨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딱 5일선 첫 회복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5% 미만만 하는 게 맞는 그런 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렌지 라이프는 오늘 또 어제도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매수 신호 보내고 오늘 심리도가 50까지 또 올라왔네.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얘가 금요일에 많이도 아니네. 3.4%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도 뭐 갈 수 있겠네요. 얘는.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못 가고 5일선 근접할 적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관점 보시면 되겠고, 매물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최대 거리 터진 요 종가를 돌파했거든요. 윗꼬리까지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쭉 이제부터 뻗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기 이평이 내려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저기까지 보는 겁니다. 35,000원 위아래 거기까지 등락 무시하고 또는 떨어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되겠고, 오렌지 라이프는 예전에 ING 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한 거고, 실적이 부채가 767%지만은 유보율도 4,500%고, ING 생명, 생명상 이런 거는 종목에 주식 증권사라든가 이런 거는 종목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부채가 767%라고 못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더 좋은 거라서 해야 되는 거고. 퍼가 0.65, 7.88, PBR이 0.65로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고, 신한금융이 59%, 시가총액은 2,400억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실적도 엄청 좋고, 그런데 실적이 반토막 났네. 2018년에는 4천억, 2019년에는 예상이 2,100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천억, 천억에 천억 하면 3천억, 한 2,500억, 2,700억 되는 것 같아요. 2,700억. 그러니까 예상은 아니죠. 이거 사기죠. 이거는 2,700억 이상이 있고, 지금 여기도 한 500억만 나도 3천억 이상이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야 되죠. 오늘 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만약에 월요일날 내려오면은 5일선 근접할 적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추세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라골 적에 사야지, 올라온 상태에서는 돌파를 할 거를 기대고 사는 겁니다. 돌파를 못하면은 떨어질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저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못 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엄청 좋죠. 다 매수 신호, 주봉도 매수 신호, 월봉도 매수 신호, 다 매수 신호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크루셜텍은 제가 어제 엊그저께 목요일날 손절 관점 드렸는데 장이 좋으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들어 올렸고 5일선 또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골 파고서 이렇게 해서 빵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추세를 깨지 않는 한 홀딩, 보유자는 홀딩이 낫겠고 신규도 다시 사야 된다. 파신 분들도 다시 사야긴 했는데 다시 사야 하긴 하는데 내일 또 손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이 심리도가 들어 올렸네요. 월봉은 꼬라박고 있고, 일단은 월봉이 꼬라박고 있지만은 심리도가 뭐 단기 지표는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유 관망이 좋겠다라는 차트고, XM은 오늘 금요일에 어제 신규 매수
일단 2평이 밀집입니다. 밀집이고 5일선을 첫 해보겠네요. 그러니까 10%가 딱 적당합니다. 월봉이 딱 2평 밀집이지 이것도. 네, 이런 상태에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히 10% 15% 해봐야 되는 국면이고,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인데, 전고점까지 파라볼릭이 상승되더라도 전고점에서는 절반이나 뭐 7, 80% 전량 매도 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도 여기가 구름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봅니다. 보강산업은 일단 2평 밀집 상태에서 월봉 2평 밀집 상태고 쌍바닥 모양이고, 이런 모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렇게 있네. 그래서 이렇게 3바닥 칠 적에 엠바이오니아처럼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빵 갑니다 이제. 그래서 요때부터 그냥 한 주 한 주 사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5% 10% 사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일단 월봉 봐서는 그런 모양인데, 오늘 또 적산병 나고 5일선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심리 여기 단기 지표만 매수 신호 보내고 심리도 52하기 때문에 5%가 적당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모양 자체가 여기서 그냥 가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렇게 빵 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5일선 월요일날 회복 안착할 적에 사는 건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는 건데, 다음 주 같은데 조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확실히 가지 않은 거를 사는 게 낫겠고, 아가방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 보내고 5일선 회복 안착하면은 그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고, 얘는 뭐 총선 정책줄 해가지고 대선 정책줄 해가지고 이제 뭐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모양이죠 이제. 여기 딱 올리기 시작한 이 자리 지지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름대 요 하단에서 빵 이제 갈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가든 뭐 이렇게 해서 가든 여기서부터는 집중적으로 분할 매집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파워넷은 월봉이 요런 모양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사야 되는데 요때부터 사라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양은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모양 자체는 이렇게 3개월 주정받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앞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주봉이 지난주에 이렇게 십자로 딱 하고서 이번 주에 이렇게 적산변 나고 5주선 회복 안착하면은 뭐 여기서 이제 쌍바닥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저점을 손절 잡고서 여기서 매집을 해서 급등을 이제 대세 상승을 노리시는 그런 주봉이고, 일봉 자체가 모양이 너무 좋죠. 이렇게 모양 겁나 기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지 그냥 갔다가 뭐 이렇게 갈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여기 또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손절,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를 손절 잡고서 요 안에서 계속 사가지고 맞고 내려오더라도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뭐 이런 거 적당하고, 실적이 25, 53, 53에 20만 치면은 73. 실적이 작년보다
벌써 작년에 더블이고 네. 더블 이상 나는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고 뭐고 차트가 네. 모양 자체가 이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갑자기 상한가도 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링크 제네시스도 모양이 좋죠. 네. 모양 좋습니다. 네. 이렇게 행보 등락하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갈지 모르는 모양. 네. 그래서 떨어지면은 손절 이 안에서 계속 매수를 해서 정 고점에서 한번 매도 치고 떨어지면 재매수해서 돌파를 하고 여기 또 왔다가 딱 그런 그림이네요. 네. 여기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여기 한 요정도 가서 또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또 충분한 기간 조정 후 돌파하고 저 위까지 2만원까지 가는 그림입니다. 얘는 그림 자체가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 딱 보면은 느낌이 싹 오거든요. 유니캠 네 오늘 4% 제가 네, 좋아 보이는 종목을 찾아보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유니캠이라고 한 유니캠 네. 일단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네,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땡큐인 종목이지, 얘는 아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니 네, 떨어진 애가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별로 분위기는 가 좋진 않습니다. 일단 네. 그런데 뭐 추세를 깨지도 않고 아직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세 하단에서는 뭐 부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평이 완전 네. 이렇게 보면은 엄청 좋죠. 요런 게 대박이거든요. 네. 쭉 내려왔다가 충분한 기간 정도가 가려다가 못 가고서 지지받고 여기 네. 지지받고서 이제 막 가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여기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 하단 저 하단에서 지금도 1750원 정도가 하단 같은데 지금도 하단이기 때문에 분할로 계속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데 저걸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렇게 깼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유니캠 기업 정보를 봐야 되겠죠. 실적은 계속 늘고 있고 부채가 99, 유불이 135. 요거는 별로 그닥 좋진 않네요. 좋진 않지만은 BPS 1100원. 실적이 좋아지니까 계속 나아지겠죠.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졌네. 나아지다가 요즘에 또 돈을 좀 썼나? 이렇게 또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자를 깎아줘서 그런가 얘네도 또 뭔가 돈을 빌렸나 봅니다. 이렇게 아무튼 유보율도 늘고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늘고 있고 부채는 줄다가 약간 늘기는 했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시가총액 1200밖에 안되고 최대 주주가 뭐 17% 여기까지 하면 20, 30%뭐 좋습니다. 좋고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사고 요거를 샀습니다. 요거를 더 여기서 저 위에서 일부 샀다가 여기서 일부 샀다가 지금 모양 자체가 여기서 샀다가 팔아먹고 오늘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또 일부를 사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적에 여기서는 20% 30% 그런데 이게 막 그냥 뻗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는 15%가 적당합니다. 15% 점진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진적으로 저 위까지 6,000원 정도까지 가는 기업으로 봅니다. 그다음 하나 SBR 스펙은 금요일에 번쩍할 적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카톡방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21선 근처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번쩍일 때 사신 분들은 물렸겠죠. 네, 한 2% 3% 손실 중이실 텐데 근데 사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갈 때가 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빵 터지고서 저 위에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는 본전을 주고서 내려왔고 그리고서 이 종가를 돌파를 잠깐만요. 네. 종가가 2660원 종가 딱 찍었네. 종가 찍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매물대고 심리도는 52하고 단기지표 52야. 그래서 원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네. 매수 신호가 안 나왔고 5일선 회복만 했기 때문에 5% 또는 여기서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시면 10% 하시는 겁니다. 10% 이상은 안 하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이. 그리고 완전히 보시면 역별 종목이죠. 네, 역별 종목. 역별 종목이 한데 월봉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 후 절반을 살짝 깬고 절반 깨면은 안 좋지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음 달이 변곡점이네. 다음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달에 요 안에서 매집을 해서 구름대도 지금 얇기 때문에 돌파해서 여기까지 저 위까지 수익률이 짭짤하게 나는 2,500원에 매수를 한다. 평단이 그러면 5,000원까지 간다 하면은 더블 정도 나오죠. 그래서 한 70%, 50% 최소한 이상은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회복 안착 매수 신호 나오면은 그때 사셔야 되겠죠. 이런 구름대는 갑자기 빵 돌파를 할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컬러레인은 쭉 올라갔다가 쭉 밀렸는데 다 지금 매집 중인 것 같거든요. 매집 중. 완전히 이평 밀집 상태고. 그래서 지금 지지니까 지지. 요 안에서 5일선 회복 안착한 거죠, 지금. 이때도 신규 매수고 요거를 손절 잡고서 하다가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가면은 올라오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만약에 떨어지면은 근데 떨어질 거 생각 말고 이 안에서 매집을 해서 여기서 매도 치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N자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유 건방 신규도 10% 이내가 좋겠고 필력스는 저가 매수를 그냥 매집한 떨어질 걸 각오하고 샀는데 올라갔는데 또 5일선을 이게 과연 올라갈까 했는데 몰라는 장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일단 월봉이 그냥 갈지 모르겠어요. 이건 월봉이 5일선 회복 안차 또 회복하고 서서 조정받다가 빵 갈지 이렇게 한 달 다음 달도 조정받고 3개월째 시가 이하에서 빵 가는 모양 원래는 이런 모양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5일선 회복을 이탈하거나 말거나 여기네 요 추세대로 해서 계속 사가지고 매집을 해가지고 빡 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장이 좋아서 이번 달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는 계속 홀딩입니다. 저 전저점 깨지 않는 이상 녹십자 셀도 이제 파라블릭이 전환됐네요. 매수 신호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1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말 가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마라치기로 납니다. 마라치기 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저기 JNK 히터는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져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보이네. 이렇게 해서 손절 잡고서 가면은 매도. 그냥 가면은 안 먹는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절반만 팔고 얘는 전구 8만원까지 무조건 가는 애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근데 여기서는 매물대고 전고점이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절반 이상 매도 후 떨어지면은 또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제는 뭐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라는 갔는데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네, 파라볼릭이 상승 전환되고 이게 심리도만 딱 들어 올려놓은 상태면은 네, 보유 관망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떨어질지 올라갈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지 모르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네, 파라볼릭 하락 전환되면은 무조건 매도 쳐야 됩니다. 일단 안전하게. 그래서 얘가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19,000원 이상 돌파 지지받고 가면은 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갈지 말지 모르긴 한데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신규주도 신규 매수 5% 10% 저기 보여주는 보유 관망이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이브라더스는 네, 중국주죠. 중국주 중국 엔터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봉으로 봤을 적에는 뭐 답이 안 나오고 월봉으로 봤을 적에는 네. 일단은 이런 모양을 보십시오. 여기서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서 네. 이평 밀집 상태에서 뿅 갈 수도 있는데 조금 가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쭉 떨어지다가 일단 말뚝 받고서 네. 그러니까 이 상태보다는 지금이 일단 갈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일단 구름대가 또 이렇게 있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가거나 네. 연봉이 뭐 1년, 2년, 네. 3년, 내년이 변곡점이네. 네. 내년에 한번 저기 네. 4,6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고래등이 뿍 보인 종목으로 네. 이렇게 하다가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절반 정도 갔다가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시가가 높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게 좋다. 그런데 여기서 쭉 세웠기 때문에 장기 평들이 이렇게 역발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봉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네, 이렇게 했다가 네,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네, 해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손절 잡고서 이 추세대로 하시면 되겠다. 네. 그다음에 오성 첨단 투자는 일단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고 어제 엊그저께 십자 전환이 나와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가는 척 하다가 지금 5일선을 회복 안착을 못했습니다.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불안하시면 파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고 5일선 회복 안착하고 매수 신호가 나올 적에 하는 거지. 네. 이럴 적에는 저도 또 한번 팍팍 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가면은 그때 분할 매수를 하고 제가 월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가기는 어렵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는 충분히 기간 조정 보내면은 그런데 네. 뭐 요정 여기나 뭐 여기 네. 여기 뭐 여기서부터 망하지만 않으면은 얘는 이렇게 있네 이게 이렇게 네. 여기 만나러 가겠네 이렇게 5만원 5만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얘는
근데 주봉이 또 보면은 구름대를 돌파를 한 그림이거든요. 네. 월봉으로 봤을 적에는 구름대가 한 지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또 주봉은 또 돌파를 한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등락하면서 신선 노름하다가 딱 가서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봉을 좀 길게 보면은 주봉 모양 자체를 보면은 또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딱 갈 수도 있고, 이렇게 241선이 내려오고, 이렇게 돼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딱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또 내려왔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세 상승으로 가기 전까지는, 5만원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지금은 또 이렇게 5일선 회복 안착하면은 또 급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잘 봐야 되고, 여기까지가 그거고, 네, 우리 바이오 보유 관망, 아미로직스 3일째 단기 매도권 분할 매수, 유진기업 분할 매수, SKC 솔믹스, 이거 다 제가 추천드린 거죠. 네. 다 잘 개잘 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 잘 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까요? 네. 딱 보면 많이 올랐죠.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참 딱 보면은 저 위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게 딱 주봉에서 보면은 네. 딱 보이네. 저기 5만원 가는 건네. 5만원 가는 그림이거든요. 저 주봉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거 480주선 만나러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 언덕이 여기네. 그래서 한 45,000원 위아래서 전량 매도. 네. 거기까지 저는 충분히 갈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또 언덕이죠. 네. 보니까 이 언덕을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한 42,000원? 네, 이 정도 그러니까 35,0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알파홀딩스는 5주선 이탈을 했네. 옛날에 이런 거 뭐 봤는데. 네. 이렇게 지금 쌍으로 감싸고 있죠.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 축 내려오면은 일단 매도하고 비중 축소하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 추세, 2번 중장기 추세, 1번 중장기 추세. 심리도가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50 이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참, 참, 네.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잘 개살, 여기 원래가 여기가 매도권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개잘 갔는데 참 저는 안 샀습니다. 일단. 네. 참 이거 못 가면은 참 운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건 충분히 갈만도 한데. 네. 이게 왜 못 갈까요? 네. 만약에 못 가면은 구름대가 갈 위치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네. 이렇게 내려왔다가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해서 가긴 가겠네. 이렇게 해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음, 일단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또 쓰리바닥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오면은 절반 정도 팔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그것만 먹고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여기 한 3만원 정도까지 간다고 봅니다.
쌍방울도 주봉이 20선을 딱 돌파를 하고 심리도가 5 들어 올렸죠. 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매수권이랑 떠 있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생각하시면 되겠고, 테스, 네. 다 올려든 종목, 물론 대부분의 종목이 같기 때문에 다 잘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 좋아 보입니다. 이게 네. 못 가는 종목을 또 사신 분도 있겠죠. 네. 네이처설처럼. 네. 그러니까 네.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 네. 많이 올라갔는데 단기 지표가 이렇게, 네. 보조 지표가 이렇게 상승 중인 거, 네. 이런 걸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딱, 딱 지금 시작하려고 할 적에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네. 파라볼이 딱 전부 원래는 돌파는 그림인데, 네. 여기만 봤을 적에는 막 돌파를 해서 쭉 가는 그림이거든요. 얘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이죠. 그래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부실주들은 이런 악재를 터뜨리고 이제 이렇게 간다 가더라도, 네.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때 아 차트는 진짜 예뻐 보이는데 부실주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만 15% 이내만 하는 게 좋다고 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시작하는 국면은 대박일 수도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세 개 다 매수 신호가 보일 적에, 충분히 매수 신호가 보이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 이때는 무조건, 네, 무조건 이거는 뭐 20% 30%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성건설 뭐 나쁘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도 있겠고, KM제약 쭉 밀렸는데 뭐 좋죠. 네. 다 지금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네, 타마 사러 갑니다. 두울 산업은 아니고 그냥 보긴 보는 거고, 네. 그냥 갈지 내려왔다 갈지 모르는 거고, 네. 셀리드도 뭐 괜찮아 보이고, 네. 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갈지 말지. 네. 동성제약은 뭐 상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옴니는 저기서 쌍바닥 치면은 봐야 되고, 네. 테라지니는 추세가 안 깼으니까 보유 관망이 좋겠고, 심리도가 들어 올렸네. 네. GV는 GV 좋네요. GV 매수 급수죠. 네, 매수 급소 GV. 시노펙스 뭐 보유 관망. 네. 일단 매수 급소인 거를, 네, 좀 떠 있는 거는 말고, 네. 컴텍은, 네, 매도시는 보내지만 계속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아니고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얘는 장기로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얘는 앞타바이오, 네. 이런 그림 뭐라고 했죠? 네, 이런 그림, 네. 21선 올라오고 쭉, 네. 요때를 노리시는 겁니다. 요때 노리셨는데 급등하고 가다가 못 가면은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도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5% 10%만 사시는 게 좋겠고, ABL 바이오 보유관망, 데이터 솔루션 보유관망, JN케이터 보유관망, 조화제약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형태, 매수 급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운 좋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형태. 네. 포비스 아직 아니고, 드림 시큐리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냥 네. 살펴봐야 되는 거고, KBI 메탈 매수 급수일 수도 있는 거고, 네. 확률은 별로 없지만, 글루보는
아직 모르겠고 컴퍼니 K 컴퍼니 K 거의 매수 급수긴 한데 심리도가 과열이긴 합니다. 일단 한전산업 그냥 보유관망 파루 이것도 보긴 봐야 되겠네. 얘는 매물대기 때문에 뭐 돌파할 수도 있는 모습인데 신규는 좀 그렇네요. 파인텍은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가지고 일단 볼린저 밴드 딱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때는 빵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 5% 매수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 있고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다 왔거든요. 조정을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오면 다 온 겁니다. 이제 두 번 오고 갈 수도 있고 잘 봐야 되는 구간이고 이게 가면은 바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는 뭐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단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 대창은 뭐 보유 관망인데 심리도가 좀 과열이긴 하네요. 위즈카프 일단은 쌍바닥 모양을 기대를 하면서 5% 미만만 선매수하는 구간 키스트 바닥에서 3바닥 치고 5일선 회복 안착하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때는 빵 갈 수 있겠죠. 카카오 신고가 종목 오늘 5일선을 아래꼬리 소양선 5일선을 회복 5% 10%만 하시는 구간 5주선 이탈 2주째 다음주가 변곡점 오픈베이스 심리도가 들어올렸고 21선 5일선 동시 돌파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추세대로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되겠고 오픈베이스 월요일날 급등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파라볼릭 저기 볼린저 밴드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갈 수도 있습니다. 급등하면은 뭐 파라볼릭 저기 상단에서 매도죠. 여기서 3,560원 영진약품 심리도가 이제 과열형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받고 머리 식혔죠. 그래서 월요일이라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형태고 뭐 수급 계속 좋고 오리넷은 이런 형태에서는 보통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리도는 들어 올렸네. 그래서 그냥 보유 관망이 좋겠습니다. SAM 이거 대박 모양인데 이거 요런 형태에서 내가 안 사면은 슝 가거든요. 아무튼 이 모양에서 제일 봐야 될 거는 뭐다? 요런 월봉이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빵 세우고 여기 이평을 지지를 하면은 여기서 사야 된다. 언제? 바닥을 지지 나올 때 그냥 매집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고 또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보낼 적에 여기도 매수 신호 보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주봉도 지금 다시 올리고 있고 일봉도 매수 신호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막 가기는 막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고점 여기 오면은 매도 치고 떨어지면 재매수해서
여기까지는 볼 수, 한 여기까지 가겠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셈코, 네. 셈코는 한번 떨어졌다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손절 잡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요 안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M 제약처럼. 네. 러셀, 네. 보유 관망, 사마 네트웍스, 보유 관망, 신규 매수, 신규 매수. 3본전자, 네. 5일선 회복 안 찾겠기 때문에 원래 신규 매수, 추가 매수인데 3일째 단기 매도권이기 때문에 떨어지고서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신호가 나올 적에, 네. 그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냥 가면은 그것만 들고 있다가, 네. 저 위, 네. 한 3,100원 정도에서 150원 정도에서 매도 떨어지면 재매수가 좋겠고, 뉴프라이즈는 웬만하면은 털고 가더라도 안 하는 게 좋겠고, 유엔젤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네. 근데 이게 종목 번호는 엄청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삼성출판사가, 네. 엄청나게 잘 가죠. 네. 월봉 봐서는 해야 되는 모양이네. 네. 월봉 봐서는 해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네. 여기 매물대를 다 지금 먹고 최대 거래 터지고서 먹고 조정받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조정 받으면은 5개월선 손절 잡고서 10% 15%까지 하고 운 좋으면 다음 달에 빵 가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빵 가는 거지, 이게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매집을 해서 한두 달이나 뭐 두세 달 기다리면은 빵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까지? 네. 모릅니다. 이런 건 모릅니다. 어디까지 할지. 일단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딱 추세가 보이는 게 이건데, 네. 일단은 10,000원을 돌파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돌파를 해서 운 좋으면은 저 위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애입니다. 한네트, 예. 얘는 이렇게 해서 얘가 근데 바로 갈까? 이견만 없으면은 빡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를 다 먹고 나온 그림인 것 같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돌파하는 모양인데, 네. 여기서 쌍바닥이라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또 20월선 위이긴 하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고, 뭐 화폐 계약 관련주로 뭐 뜨지 않을까는 싶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파워로직스는 5개월선 회복 중이다. 네. 다시 이제 가려고 준비 중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네. 대세 B 상승 파동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종목.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안 깨지면은 대세 B 상승 파동으로 가는 애입니다. 네,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손절을 각오를 하시고서 이렇게 해서 이평들이 완벽한 정배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나 뭐 여기까지 각오하시고 분할로 하시거나 장기로 보시거나 손절을 하셔라. 그런 종목입니다. 윌링스 세워놓고, 일단은 세워놓고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데 매도 신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5% 10%가 적당하고, 당연히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고, 한국바이오젠 뭐 쌍바닥 모양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 들고. 네. 갈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하는 거고. 네. 신규주. 네. 우리 기술 투자 지금 가상화폐들이 이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이것만 보는 게 참, 네. 눈앞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봉 월봉을 같이 보면은, 네. 주봉 월봉만 봐도, 네.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일단 연봉 봐서는 일단은 여기, 네. 10개월 선 찍어야 되는 연봉이거든요. 네. 1,300원, 1,200원. 네. 그래서, 네. 여기를 손절 잡고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는 게 좋겠고,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저 같으면은 매도한다. 1,200원 정도에서는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소프트 샌도 엄청 지금 시작인 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런데 여기 딱 지금, 네. 여기 241선이 딱 여기서 나 여기 있다라고 지키고 있죠. 그래서 급등하면은 여기서 매도 치는 게 제일 좋겠다. 다 매수 신호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보유 관망이 좋겠습니다. 다몰 멀티 미디어 지금 쌍바닥 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네. 십자 전환 나오고 가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는 안 나오고, 네. 지지권을 이탈했다가 비무장지대에 들어왔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쌍바닥이나 매수 신호 보내면은 해 볼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 평들이 이렇게 밀집된 상태에서 빵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다 보기는 너무 지치네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잘 보시길 바라고. 네. JYP 엔터는, 네, 못해도 5만원은 간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 대세 B 상승 파동. 파라블릭 전환되고 여기서 딱 해서 전환되고 하면은 눌릴 적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5만원이 아니라, 네, 어떻게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밖에 못 가는 건데, 네.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애입니다. 얘는. DPC는 신용장구율이 10%, 네. 10%. 근데 월봉에서 매수신은 보내고, 네. 월봉에서 따닥따닥 이제 붙어있고, 네. 721선 딱 지지받고 있고, 네. 일단 721선을 지지는 받고 있는데 많이 떠있죠 이렇게. 그래서 또 팔 수도 있고,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근데 방시역 1조의 사나이 방시역이 최대 주주인데, 네.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손절 잡고서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는 것이고, 펜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빵빵 쏘고 있는데, 네. 얘는 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UV율이 38. 네. 아, 이거는 차트 모양만 봐서는 대박 모양인데. 근데 지금 보이시죠? 저기, 네. 2401선이 저 위에 있는 거. 네. 2401선을 찍으러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5% 10%만 얘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사고, 근데 원래는 이 평이, 네. 이렇게 돼서, 네.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요런 상태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런 상태면은 진짜 좋은 건데, 내려가더라도, 네, 진짜 좋은 건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매도 치고서 부담 없는 물량만 들고 가는 겁니다. 네. 인소코비는, 네, 완전 좋아 보이는데 가더라도 못한다. 잘못하면은 무슨 꼴 당한다? 네. 감마노 꼴 당할 수 있고 엠젠 플러스 꼴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엄청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원익큐브는 분할 매수, 데오펜시 분할 매수, 매수 맥점, 맥점은 아닌 것 같고 분할 매수. 네, 지치네요, 지쳐. 네, 필로스 헬스케어는 부실 쪽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못하고.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여러 종목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